자, 우리가 이제 변수 간의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뭐 회귀 분석이니 분산 분석이니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카이 제곱은 이렇게 x자가 아래로 뭐 길게 늘어진 것 같이 생긴 이 문자가 카이죠.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많이 하고, 그 영어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카이 스퀘어드라고도 하고, 원래 이게 정식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그냥 스퀘어까지만 써서 카이 스퀘어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이라고 하는 문자를 표현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chi로 써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지역이고, 이 샘플은 위키피디아의 이제 카이 스퀘어 테스트 부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예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예를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려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놨는데, 자, 이제 4개의 지역이 있고, 그 4개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을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뭐 별로 이 직업이 뭐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 놨을 때 각 지역별로 어떤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90명, 30명 있을 때, 그러면 지역별로 직업군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분산 분석하고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분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의 종류가 가나다라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차가 연비가 좋으냐,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6명의 운전자들한테 같은 차들을 때 운전을 다 시켜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가의 차량을 1번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는 연비가 15가 나온 거예요. 1리터에 15km를 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숫자들에 과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이 분산 분석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종속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그러니까 수치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14가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11.5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가 빈도, 횟수, 그런 명목형 데이터에 대한 빈도를 뽑을 때에는 카이 제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유형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잘 생각해 보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개수 빈도가 아니라 연속형 데이터들, 그러니까 몇 건이냐, 이런 경우에는 카이 제곱이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몇 도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은 분산 분석, 아노바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결과의 관계성들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카이 값을 그러니까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그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데,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이 공식이 쉬워서 이거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이걸 구해서 이 카이스퀘어 분포도에서 해당되는 P값을 구해서 이 자유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자유도는 이게 3개니까 3 빼기 1 곱하기 요 4개니까 4 빼기 1, 그래서 요 2개를 곱해서 2, 3은 6, 그래서 자유도가 6인데, 그걸 갖고 P값을 구해서 확률값을 구해서 검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구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런 그 통계 분석을 할 때 쉽게 하는 방법으로, SPSS나 다른 통계 패키지를 쓰게 되면 뭐 R 같은 거를 쓰든, 뭐 R 같은 경우에는 무료지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고, 그죠? SPSS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로 간단하게 실무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Real Statistics Using Excel이라고 하는 엑셀의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추가 기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용 방법이 뭐 지극히 직관적이거나 굉장히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엑셀 데이터에 이 데이터 분석 쓰는 것처럼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최신 버전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게 되면 Dear Statistics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저희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 검증은 여기 기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input range는 이 부분이 input range가 되겠죠. 이쪽에 샘플을 보게 되면 이 행이나 열 쪽으로 토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대값을 expected value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거긴 한 건데 이것도 지가 알아서 다 구해줍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알파값 유의 수준을 0.05로 보통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답을 B6 아까 제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 분석 도구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B6이 자동적으로 찍힌 거고 다른 부분을 원한다면 이거를 없애고 여기서부터 답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값이고 이게 관측치라고 그러죠. observed value가 되고 요게 기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통으로 나서 봤을 때 각각의 직업 군별로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예상이 돼야 되는데 실제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고 이렇게 나온 게 실제 기대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이게 차이가 없다면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본다면 이런 지역과 직업군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기대값은 이건데 이렇게 나온다고 다 생각을 하고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 자료값이 기대치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다면 지역별로 어떤 게 선과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역별로 이런 직업군 간의 인구수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통계값은 바로 이 값이죠. 이게 카이 검증 값입니다. 그럼 이게 24.57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요 값입니다. 여기 24.6이라고 나오죠. 반올림하면 24.6이 되죠. 자, 이 값이 되고, 자, 이 값이 그러면 가설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P-value를 보고 하는 거죠. 유의 수준을 아까 0.05로 맞춰놨기 때문에, 자, 이 값은 0.05보다 아주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모 가설이라고 하는 이 두 값에 동일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규모 가설이 기각이 된 거여서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차이는 분포상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는 이 카이 값하고 p-value 뒤에 또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지만 카이 값 쓰고 여기 자유도 있잖아요. 자유도가 6이죠. 6하고 요 p-value를 보고서에 적어주면 됩니다. 요 세 개가 중요한 값입니다. 이거는 요 값은 이 두 개 값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카이스퀘어 값은 이 공식을 이 통계 패키지를 만든 제작자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요 두 개의 차이를 제곱해서 기대값으로 나눈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카이스퀘어 검증을 할 수 있고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긴 것 같지만 클릭 몇 번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이 중요하다.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을 쓰고 이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이 통계량은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미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E1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 분석하는 요인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걸 two-way 방식이다. 우리 분산 분석에서도 이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보게 되면 1원, 2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팩터가 하나냐, 팩터가 두 개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건 두 개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의 어떤 구분되는 명목 척도들이 있는데 각각의 빈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차이들이 이런 건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적게 나왔죠. 적게 나오면은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골고루 나온 거라고 생각해도 되느냐, 아니면 이 구분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분석을 해볼 때 기대치가 다 25%씩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구분되는 게 요거 1원, 요 하나기 때문에 1원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아까처럼 추가 기능에서, 자, 이쪽 기타에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누르고, 자, 여기 1원이 있죠? 이렇게 하고, 요 컬럼 로 헤딩은 요 제목까지도 씌워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7에서 답이 나오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엑셀 포맷에서 인풋되는 데이터는 적어도 컬럼이 2개야 된다. 말이죠. 그 미싱 데이터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가 1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검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프로그램 일단 설치를 해놨으면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카이스퀘어 구하는 공식은 이 추가 기능을 설치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엑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카피해서, 자, 카피했어요. 그 다음에 이론 분석에 돌아와서, 자, 카이스퀘어 값은 내가 그 공식에 따라서 구하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구하는데 지금 문제는, 자, 여기 이제 일단 여기 이제 입력을 해놓고 요 공식을 구하는 방법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긴 기대고 이거는 관측치죠. 관측치 한 세트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 한 세트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두 번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공식을 쓸 수 없다고 오류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전체에 4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 전체는 요거를 다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F4키로 절대 주소로 만들고, 자, 이거를 전체가 4개니까 4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숫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관측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공식을 쓸 때 여기에서, 자, 괄호 안에 앞부분에 관측이 들어가고 쉼표, 뒷부분에 기대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카이스퀘어 테스트 통계량이 278.98이 나오는 거죠. 자유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지금 이게 3개잖아요. 굳이 공식으로 따지면 카운트 하는 거죠. 그죠? 카운트의 전체에 하나를 빼는 거죠. 카운트 A. 그죠? 문자를 세야 되니까. 그러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3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p-value는, 자, p-value는 공식이 이쪽에 있었죠. p-value. 자, 그러면 여기 카이스퀘어 이 공식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를 해옵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카이 값에다가 쉼표, 그 다음에 자유도 이렇게 해주고 또 엔터를 치죠. 그러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 이게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0승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0.05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25%씩 4분의 1씩 분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C 부분이 많은 거는 진짜 많은 거네. 이거는 이제 유형별로 이 빈도의 차이가 존재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뭐 정부에서 정책을 폈는데 이 정책을 펼치면 A 지역에서는 사실은 3분의 1 정도만 나와야 되고, 3분의 1좀 계산하기 힘들겠다. 뭐 여기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똑같이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은 뭐 다른 데보다는 2배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전체의 50%가 나와야 되고, 전체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가 그거를 나눠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기대치에 대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전체에 여기서는 한 20%가 기대가 되고 20%가 0.2. 그다음에 여기도 한 0.2 정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한 0.4 정도 기대가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0.2 정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내가 기대값을 임의로 조정을 해서 수식들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기대값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C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값이 나오는 게 우리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 정책을 수행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빈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던 것만큼 나왔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4가 나오고 자유도가 계산이 됐고, 자, 이것도 1.01. 그러면은 이것도 10에 마이너스 26승이니까 0.0000이 2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0.05보다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게 독립적이다 하는 거는 동질하다 하는 규모 가설은 채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골고루 분포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카이스퀘어 값하고 자유도하고 p-value를 보고서에 적어주고 결론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데이터 정리만 잘 돼 있으면 간단하게 이런 검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